새내기가 아니라 만약 대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다녀올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입니다. 가장 최근에 올렸었던 영상, 이 영상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인턴, 대학생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능이 끝나가지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5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에서 되게 좋았었던 것들 그리고 해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빠르게 시작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제 대학 시절 동안 뭐가 가장 좋았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받는다면 바로 교환학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던 거는 정말 교환학기였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혼자서 살아본다라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낸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독일로 교환학기를 갔을 때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다 해냈어야 했어요. 서류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메일을 쓰는 법이라든지 또 현지에 가서는 독일에서 영어를 그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물론 교환학기를 온 친구들은 많이 쓰지만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서든 소통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매일 음식도 해먹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자립심을 기르는 데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교환학기를 언제 갔냐면 작년 3월에 갔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었던 거죠.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같이 갔었던 친구들이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친구들 중에서 2명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었고 그때 교환학생들끼리 모였었던 단톡방이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환학기 마무리가 될 쯤에는 한 50명이 넘게 성장을 했었어요.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진짜 맨날 막 파티도 하고 제가 꿈꾸던 교환학기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이 시기 아니면 못 해볼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생 시절에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을 또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라는 점? 그래서 되게 색다른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환학기 경험을 굉장히 추천해요. 새내기가 아니라 만약 대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교환학기를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다녀올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좋았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해외에 조금 많이 나간 편이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20살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필리핀 보라카이를 여행을 갔었었고 몽골이랑 캄보디아에 가서 해외 봉사를 했었고요. 일본, 미국 한 번은 여행으로 다녀오고 한 번은 프로그램에 뽑혀가지고 공짜로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고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니까 독일도 다녀왔고 스위스나 동유럽을 조금 돌다 왔고 가족들이랑도 다낭여행? 이렇게 한 번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여행 목적으로 다녀온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던 해외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뽑혀가지고 가게 되었던 해외 경험이었거든요.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새로운 거에 도전할 때 그 경험을 녹여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한미후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의 외교통일위원회랑 미국의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녀왔었는데요. 3주 동안 미국에 있었고 그때 뭐 호텔, 교육비, 식비 이런 거를 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녀왔어요. 국제 정부기관 같은 곳에 다니면서 영어로 토론도 하고 프롬에 가서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 진짜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도 느꼈고 많이 성장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1년차였잖아요.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학교 홈페이지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같은 게 엄청 많이 뜬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잘 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해외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알뜰살뜰히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놓치면 좀 아쉬우니까 1학년 때부터 홈페이지에 어떤 것들이 떠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 활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면 그냥 놀아버리고 그 시간을 되게 허비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 아니면 2개 이상의 대외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인데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1학년 때는 제가 춤 공연 동아리랑 해외봉사 기획 동아리 뭐 이렇게 2가지를 했었는데 춤 공연 동아리는 제가 춤을 진짜 잘 못 추고 완전 삐걱삐걱거리거든요. 프루듀스 101 핑미? 그거 심지어 막 다 추지도 못해. 한 30초? 30초 정도 따가지고 췄었는데 그때 붙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공연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동아리에서 구멍을 담당했지만 공연 기회를 접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진짜 많이 사귈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학 친구의 절반 이상이 다 그 동아리에서 그 춤 공연 동아리에서 나온 친구들이 인생을 같이 살아가게 될 친구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좀 특이한 동아리도 했었던 것 같은데 특이한은 아니고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동아리도 많이 했었는데요. 독서 소모임 했었을 때 진짜 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매주 책 한 권씩 읽고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경청하니까 이게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독서 토론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좋아했고 발표 토론 동아리라고 해서 실제로 일주일마다 매주 발표를 하는 동아리도 했었는데 그때 발표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고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배울 사람들도 되게 많고 피드백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발표에 자신감이 있든 없든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발표 토론 동아리 되게 재밌게 잘했었어요.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 흘러가듯 말씀드렸는데 아르바이트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끊임없이 했다고 했거든요. 20살 초반에는 호텔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해보고 하루 만에 그만두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녔었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시네마, 영화관 아르바이트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특히나 추천드리는 건 영화관 아르바이트 같은 거예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다양한 기회가 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냥 알바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즐겁게 일할 수도 있고 저는 롯데시네마 다닐 때 드림이 장학금이라고 해서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돈도 받았어요. 한 50만 원 정도? 롯데시네마에서 일했을 때는 연차, 주유수당, 심야 야간 수당이 다 나와가지고 일한 것만큼 돈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활동 중에서도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일을 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알바하자. 5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어쩌면 중요한,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번째는 이 많은 경험들을 그냥 경험하고 흘러보내지 말고 온라인에 기록하라 라는 점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대학교 때 보니까 블로그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에는 저는 그거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친구들이 자기 일상이나 자기가 했었던 경험들을 블로그에 막 글을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고 친구도 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일기도 쓰고 미국 여행 갔다 온 것도 쓰고 맛집 포스팅도 하고 그런 글들을 많이 적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아모레 퍼시픽에 뽑힐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티스토리에는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요. 브런치에서 작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런치 작가가 되는 게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브런치 작가
작가로 글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한번 되게 키워봤었기 때문에 블로그로 협찬을 받는 법이나 레뷰라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음식 협찬을 받거나 제품 협찬 받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제가 아모레퍼시픽 이너프 프로젝트 브랜드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플루언서 가이드라인 수정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너무 좋아서 취미로 했었던 블로그인데 그 경험을 살려서 인터넷 뽑히기도 했고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하기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든 요즘 시대에서는 기록을 하고 활동을 하면 나중에 다 경험과 기회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또 특이한 게 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광고를 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쿠팡 파트너스랑 블로그 애드포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작은 돈이긴 해요. 뭐 100원, 200원, 가끔은 1000원, 2000원, 3000원 하루에? 이처럼 그냥 소소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쫌쫌따리 돈들이 나온다는 거. 땅 파서 돈 나오나요? 블로그에 글 쓰면 돈이 조금 나오잖아요? 인터넷 공간에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넓힌다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블로그나 디스토리, 뭐 브런치 등등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지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뽐낼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5가지 정도를 뽑아봤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교환학기, 두 번째, 해외 경험, 세 번째, 동아리랑 대외활동,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 5번째, 온라인에 기록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 혹은 이걸 보고 있는 대학교 저학년 여러분들 꼭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돌아가면 당장 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찬 대학생활 보내세요.